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먼지 티끌 하나 없이 닦으라고 했지? 너네 아버지는 뭐 육군 참모총장이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엎드려 뻗친 이등병의 얼굴 위로 땀이 삐질삐질 흘러내렸습니다. 절대 권력. 황병장의 목소리가 생활관 바닥에 쩌렁쩌렁 울렸죠. 주변 병사들은 그저 쥐 죽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황병장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보다 합동참모의장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요.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에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이로 이준서 이병은 조용히 줄을 맞춰서 있었습니다. 21살. 군 복무 중인 평범한 이등병처럼 보였지만 준서는 유독 말이 없었고 늘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데 익숙했습니다. 야, 1번 훈련병 뭐 하는 거야? 줄 똑바로 못 서. 아침 점호 시간. 황철민 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꿰뚫었습니다. 준서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차피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준서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주변을 살피는데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그 순간 황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식사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식판 싹 다 정리하는 거 잊지 마라. 오늘부터 네가 담당이야.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병님. 뭐라고 목소리 봐라? 똑바로 대답 안 해. 네, 상병님. 식판 정리. 제가 하겠습니다. 황철민은 만족스러운 듯 픽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준서의 옆자리 동기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휴식 시간. 준서는 생활관 구석에서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군 생활은 할만하니 힘들진 않고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병영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바쁘시지? 준서는 순간 목이 콱 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인 아버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게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등병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네, 많이 바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준서는 한동안 까만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황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꼬맹이, PX 가서 이거 좀 사와. 황철민이 구겨진 쪽지를 휙 던졌고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준서의 등 뒤로 황철민의 나직한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군 생활은 원래 이런 거니까. 하지만 그날 밤 생활관에서 준서가 쓰다만 메모지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어둠이 깊게 내린 생활관. 준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긴 채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홀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불침번 근무 중이었죠. 평소라면 한 번이면 끝났을 근무가 오늘은 두 번째였습니다. 황철민 상병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너 오늘부터 불침번 2번 서라. 다른 애들 거? 네가 대신 서는 거야. 준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생활관을 순찰하던 중 그만 발이 꼬여 쿵소리를 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소리에 누군가 뒤척였고 준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리카?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다니라고 했지? 황철민이었습니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준서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첸 죄송합니다. 상병님, 죄송하면 다냐. 내일 아침 훈련 전에 생활관 바닥 네가 3번 더 닦. 알았어. 준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준서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는 듯 시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부스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모습을 보고도 누구 하나 말을 걸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준비하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그때 중대장 박진수 대위가 아침 점검을 위해 생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바닥을 닦고 있는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병, 지금 뭐 하는 건가? 준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황철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중대장님 생활관 청소하는 겁니다. 이준서 이병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군.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준서는 세수대야에 담긴 얼음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황철민의 또 다른 지시였습니다. 분대란 건 말이야. 위아래가 확실해야 돌아가는 거야. 넌 그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고 10분 동안 손을 담그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갔지만 준서는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부대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민아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펴보니 군인의 글씨체로 보이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으면 그냥 잘 지내는 척만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대 근처라 군인 손님들이 많아 그들의 표정이 어두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분명 평범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잠시 고민하던 미나는 곧장 휴대폰으로 군인권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미나의 익명신고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열어보고 체계를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고서가 합동참모의장 이현준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준 의장은 보고서를 읽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언급된 병사의 이름, 이준서, 소속 부대, 그리고 그 병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근육 하나가 격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이현준 의장의 눈에 복잡하고 서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집무실. 이현준은 여전히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했지만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처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준서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부관,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부관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네. 의장님, 내일 내 모든 일정을 비워라. 개인적인 용무가 생겼다. 부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하고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현주는 천천히 일어나 제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채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준비해 개인 차량으로. 그날 오후 준서가 복무 중인 부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문 유병소 근무자는 민간인 차림의 그를 보고 경계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현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내만 부탁합니다. 근무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부대 간부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병영생활관을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출입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지요? 이현주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간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합참. 의장님이십니까? 이현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오. 그저 참관인으로만 생각해 주시오. 간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결국 그를 민간 참관인 신분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군을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이 만든 이 비극은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 그들이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내하던 간부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현주는 그를 지나쳐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생활관 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관 한가운데서 황철민 상병이 준서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팔 안 뻗어야. 너 진짜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구석에서는 다른 이등병 하나가 얼음물이 든 세수대야에 손을 담근 채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애써 못 본 척 TV 소리만 키우고 있었. 이현주는 천천히 한 걸음씩 황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생활관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내리게 하지. 이현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철민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뭐요? 아, 민원 넣으신 아버지세요. 여기 처음 와보시나 본데 생활관 들어올 땐 노크 좀 하시죠. 그제야 황철민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정장을 입은 이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지만 그는 끝까지 비웃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드님이 꼰질렀어요. 에이, 떠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현주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급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황철민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이현준이다.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황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그는 뒷걸음질 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생활관 안의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병사가 허둥지둥 일어나다 군장을 떨어뜨리며 경례를 외쳤습니다. 필! 승준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현주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활관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생활관은 합참 직속 감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현준 의장의 방문 소식은 번개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중대장 박진수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 거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프티, 죄송합니다. 의장님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현주는 중대장을 무시한 채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짧은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국방부 인권조사관, 군 범죄수사단, 심리상담 장교를 포함한 합참 직속 태스크포스가 부대로 진입했습니다. 책임자가 이현준에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이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라. 이 생활관의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황철민은 이제 공포에 질린 채 벽에 기대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횡설수설, 변명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군기를 좀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래 다들 이런 거 견디면서 군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는 말없이 황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만으로도 황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상병 황철민, 지금 이 순간부로 너는 직위해제 및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군 범죄수사단 장교 2명이 다가와 사색이 된 그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준서를 도울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 역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현주는 마침내 아들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아들의 옆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일어나라. 아들.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준서는 정장 차림의 아버지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왜? 왜 군복 안 입고 오셨어요? 이현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군인이기 전에. 네, 아버지니까. 태스크포스의 조사는 쉴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부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모든 증거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이현주는 부대 지휘관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임시보고서에는 준서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역시 비슷한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장님, 조사 중간 보고입니다. 감찰단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이현준 앞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병 황철민은 최소 5명의 이등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준서 이병에게는 불침번 추가 근무, 청소 강요, 식사 방해 등 악의적인 행위가 집중되었습니다. 이현주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군 생활의 일부라고 여기며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이현주는 감찰단장의 보고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아온 군대가 아직도 이런 낡고 병든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황철민 상병은 영창 구금 후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혐의는 상습적 직권남용, 인권침해, 집단 따돌림 주도 등입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장을 포함한 관련 간부 3명은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보직 해임을 진행 중입니다. 보고 누락, 지휘 책임, 인권의식 결여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찰단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보고했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은 방조 및 묵인 정황이 확인되어 전원 특별 인권 교육 실시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준서 이병은 즉시 타부대로의 전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라는 군의 최고 수뇌부에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의장님, 언론 보도자료 초안이 준비되었습니다. 공보장교가 들어와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현주는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군 수뇌부의 자녀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은 그 어떤 병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진작에 뿌리 뽑았어야 할 악습. 이 문장을 읽으며 이현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다. 준서가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한편 의무대에서 준서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생활관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늘 엄격하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달려온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준서 이병님, 면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간호장교의 말에 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현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현준은 아들의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존댓말을 사용하며 거리를 두었던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아버지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사들의 면담이 계속되는 동안
이현준과 준서는 부대 내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철두철미한 군인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멀리서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이현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 대신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 생활은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시면 저한테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이현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강인함과 원칙을 지켜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실망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니. 이현준은 나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아비인 나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구나. 준서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벗은 아버지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동시에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이현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과 소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나 보구나. 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차오르는 눈물을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다. 이현준이 말했습니다. 너는 곧 다른 부대로 전출될 거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낯선 환경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현준이 덧붙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이번 일로 네가 군생활 전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대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잃어버리지는 말아다오. 준서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군대란 일생을 바친 자부심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계급이나 권위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봉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철민은 영창에 구금되었고 중대장 박진수를 포함한 간부들은 혹독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박진수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중대장님, 생활관 내 이런 끔찍한 분위기와 병사들 사이의 갈등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박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군 생활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민간인이 진짜 합참의장님일 줄은. 그의 말에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징계 통지서를 받아든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자신의 망가진 경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수많은 아들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녹아내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새 부대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소대장에게 힘차게 경례했습니다. 이병 이준서 전속 명령 받고 왔습니다. 소대장은 환한 미소로 준서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환영하네. 이준서 이병. 자네의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들었네. 여기서는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울 걸세. 준서는 새 생활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병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전 부대와는 달리 따뜻하고 건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병 최민준입니다. 제 옆자리 쓰시면 돼요. 준서의 옆 침대를 쓰는 병사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조금 어색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과거의 경험은 여전히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합참에서는 이현준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각 군 참모총장들과 고위 장교들이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대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고위 장교들은 이현준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군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대니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이현준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현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준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군을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이 만든 이 상처는 내가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는 작은 소리로 그러나 굳은 의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고 아들을 향한 하나의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준서는 새 부대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먼저 말을 걸어보자. 그것은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서는 용기를 내어 옆에 앉은 최민준 일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네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최민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대 취사병들 실력 엄청 좋거든요. 내일은 돼지갈비 나온대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준서는 정말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작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 동기 병사가 준서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이 말 한마디 없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준서는 그 메모를 읽고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조금씩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벽면에는 군인 기본권에 대한 포스터가 새로 붙었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간부들은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혁명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군 전반에 걸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개별 사례로 처리되었지만 그 파장은 군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고 모든 부대의 인권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수많은 악습이 이제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새 부대에서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나 위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래 성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업무에 성실했고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으로 부대원들 사이에서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주말, 준서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버스에 오른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 이현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늘 부재중이었을 아버지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준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현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엄격한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왔구나. 피곤하지는 않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한식탁에 모였습니다. 식사 중 이현주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부대는 어떠니? 준서는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부대 분위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현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일을 직접 챙기고 있단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구나. 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서와 이현주는 집 근처 공원을 나란히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색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서야. 이현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원칙과 규율만 강조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 너와의 관계. 그리고 네가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이다. 준서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현주는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와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군인이기 이전에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이현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서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생활관으로 들어서며 문 옆에 새로 부착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이라고 쓰인 그 포스터 옆에는 이런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준서는 그 문구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상징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권위와 복종이 아닌 인간적인 이해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평화로운 생활관 전체가 보입니다.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준서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 오늘 저는 처음으로 새로 들어온 후임병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더 멀어지며 부대 전경이 보이고 그 너머로 희망으로 가득 찬 넓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